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미니멀리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일본 시골에 거주 중인 궁극의 미니멀리스트의 매우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하루 루틴입니다. 기상 시간은 보통 오전 7시 30분 전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깊은 잠에 빠진 아내를 사랑으로 깨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로 먼저 일어난 사람이 1초 만에 배우자를 깨우는 건 우리 부부가 13년째 해오고 있는 기상의식입니다. 몇 시야? 7시 20분. 3월 중순 오전 방온도는 10도 미만입니다. 일본은 온돌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집에서도 옷을 있는 대로 두껍게 껴입고 지내는 게 보통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반년 이상 지내고 있는 건축사무소 기숙사예요. 코로나로 기존에 지내던 외국인들과 입주자들이 다 떠나서 그들이 버리거나 두고 간 침구류와 가구, 식기류를 저희가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개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고 있어요. 카페트는 무조건 한 번은 걷습니다. 실내 결로로 바닥이 항상 축축해지거든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몸도 바닥도 상하기 때문에 신경 쓰며 건조시키고 있어요. 마당 있는 시골에 사는 장점은 이불이나 빨래 건조가 용이하다는 거죠. 지금은 3월이라서 이 정도 결로로 끝나지만 날이 더 추울 때는 그릇에 담긴 물을 쏟은 것처럼 결로가 심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는 이 정도로 결로가 심했어요. 충전 기기들 전원을 넣고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쓰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커피물 끓일 준비를 하고 화장실로 갑니다. 절대 이 순서는 반대로 하지 않는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건 강박 현상 중 하나라고 해석하셔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내 미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왔어요. 미키는 쌀 농가의 딸이라서 집에 쌀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빵 먹자, 빵. 그러네. 기숙사에는 빗자루는 없고 청소기만 2대 있어서 매일 청소기를 돌립니다. 겨울에는 몸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꼬박꼬박 청소를 해줘야 마음이 안정돼요. 바닥 색깔이 어두워서 하얀 가루가 눈에 크게 띄거든요. 늦잠을 자더라도 기상시간이 오전 8시는 넘기지 않도록 이중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최근까지 커피콩을 가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건 중고로 팔고 갈아서 파는 콩을 사서 마시고 있습니다. 기계를 3만원 주고 사서 6개월 사용하고 2만원에 팔았으니 한 달 기계 사용료가 2,000원 미만으로 매우 저렴했다는 자기 합리화 계산을 해봅니다. 기숙사의 전압이 낮아서 그런지 청소기를 다 돌리고 나서야 커피물이 끓습니다. 커피는 아침에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둘이서 사이좋게 제가 더 많이 마십니다. 점심에 마실 커피는 식지 않도록 텀블러에 넣습니다. 텀블러는 제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는 걸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이게 몸에 안 좋은 부담을 준다고 해서 요즘에는 견과류부터 한 움큼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집 뒷마당 텃밭으로 갑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조각내서 묻어두면 금세 비옥한 흙으로 변합니다. 텃밭에 있는 야채는 저희가 여름과 가을에 심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먹을 미즈나라는 야채를 샐러드용으로 수확하고 크게 성장시키는 데 실패한 당근을 뽑습니다. 이게 직접 키운 보람 때문인지 맛이 제법 괜찮게 느껴져요. 이거 뭐야? 고구마? 응. 누가 줬어? 엄마.
요리할 때 발생하는 뜨거운 물은 아까워서 싱크대에 버리지 않습니다. 마당 잡초 제거에 뜨거운 물을 재활용합니다. 미키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볕에 말려둔 침구류를 거들어 갑니다. 하이. どっちがいい? 왓상. 커피 주세요. 요즘 챙겨 먹는 아침 스타일입니다. 텔레비전은 없어서 핸드폰으로 오전 뉴스를 확인하며 식사합니다. 맛있어? 설거지는 특별히 바쁜 날이 아니고서야 거의 제가 하는데요. 이걸 해야 다음에 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하트 수세미는 미키가 손으로 뜬 겁니다.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은 안 끼는 편이에요. 기름기가 없는 음식을 먹을 때는 세제를 쓰지도 않고, 그리고 설거지하는 양이 항상 많지 않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안 낀다고 해서 손에 습진이 생긴다거나 딱히 건조해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싱크대에 있는 이 망은 면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커피망이 없을 때 이걸로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둘이 사는데 한 명만 성격이 이러면은 같이 살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치약을 끊은 지 4년이 딱 됐어요. 2018년 4월에 끊었으니까 정확히 4년이 됐는데, 치약을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칫솔을 더 이상 세면대나 화장실이나 욕실에 보관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자연 건조되잖아요. 그 자연 건조된 걸 입에 넣을 때 보통은 칫솔모에 치약을 발라서 입에 넣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치약을 안 쓰면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자연 건조된 칫솔을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비유를 정말 안 쓰고 싶은데 이것만한 비유가 또 없어요. 걸레를 입에 넣는 칫솔은 항상 언제나 최대한 바람이 통하거나 빛을 받는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고, 물건을 안 두는 건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칫솔은 충전이 가능할 때는 전동, 아닐 때는 수동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칫솔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틈이요. パンツじゃないけど.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물을 몇 개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는 김에 같이 줄 쑥갓을 자르고 있습니다. 쑥갓? 응. 이거 쑥갓이야? 쑥갓. 쑥갓. 컵ってなんの? 신. 안녕. 왜 찍어? 근데 これも持ってってもらおうと思って積んだの. 진짜? 大根抜きに行こう. 응. 待ってこれうちの部分積まないかんから 姉さんパンツ。パンツじゃないからちっちゃあ、いいや、でも太いで。もいっぱい持ってってもちょっとかだいぶ大きなったもんで抜いたらねえかんまだ。見てそうだもんで、ごめん。 유치원 산책길에 우연히 엄마를 만난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じゃないから。千秋泣かんの仲いいやろ。泣かんのや仲いい。また大根もらってなこれ食べきれへんからあ、そうなのそうだよねバイバイバイバイ
가오. 까로.尻尾振っとる。かわいい。까로かわいい。おとなしい。おとなしいな。かわいい。綺麗。まあ1週間に1回しか風呂は入れない。へえ、すごい。風呂好きやでな。 난방에 필요한 등유를 넣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집이 조금 오래되어서요. 온수도 등유를 넣어야 나오기 때문에 꽤 자주 등유를 넣으러 다닙니다. 제가 매일 집에서 움직이는 통계를 보면 집에만 있는 날도 평균 2-3천 보 이상은 걷는 것 같더라고요. 외출할 때는 잠깐 집 앞을 나갈 때도 귀중품을 항시 챙겨서 떠납니다. 지금은 노트북과 아이패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개는 귀중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날 하나 있던 슬리퍼가 중고로 팔려서 배송 준비를 하고요. 제가 가진 모든 짐의 90%를 차에 싣습니다. 신발은 현재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진 신발의 전부가 됐습니다. 먼저 우체국에 가서 슬리퍼를 배송하고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오늘 등유 가격 1리터에 98엔. 마지막에 항상 이 마지막에 떨어지는 한 방울들이 아까워. 너무 구두쇠인가? 가자. 지금 가고 있는 슈퍼의 CM송이에요. 깍두기를 담글 고춧가루를 사러 왔는데 안 팔아서 바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나서 슈퍼나 백화점, 상점가를 가면은 진짜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면은 필요한 게 없거든. のないが있으니까 그래. 되게 잘 만들어진 물건이 있어도 내가 그걸 사면은 들고 다녀야 되잖아.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도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마음이 끌려서 사서 그거를 들고 가방에 넣고 어디를 이동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물건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져요. 미니멀리스트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은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안 사려고 참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먼저 앞섭니다. 진짜 이거 가지고 싶은데 참아야지 이런 적은 없던 것 같아. 필요가 없어보다 무거워진 거? 그래서 사고 싶지가 않아. 물건이 적어도 전혀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 못해요?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한 적 없어. 나한테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나한테는. 아이고! 내가 언제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계속 얘기해? 해봐. 물건이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언제 평소에 이랬어. 이게 더 부자연스러워. 계속이야. 다른 슈퍼로 이동해서 카레에 넣을 닭고기를 사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근데 시골에 사니까 진짜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편집만 해. 뭐 나가서 뭘 찍어야지 편집을 할 거 아니야. 아 그래? 계속 혼자서 미니멀리스트 여행자가 막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장 옆에서 디스하는 사람이 누구야? 야! 왜?
내가 지금 미키 디스했어? 응. 미안해. 이게 사과는 빨리 해야 돼요. 응, 맞아. 똑똑해요. 그럼 왜 이렇게 머리 좋아? 조금만 뭐 표정 안 좋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맞아. 그럼 사이 좋아져. 응. 우와. 그럼 난 다 머리 알지. 좋은데? 아니야. 계속 몰라서 나는. 이 두 개가 제가 가진 짐의 전부인데 이 가방 안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다닐 때는 이 가방 하나로 여행도 가능하고 이사도 가능하고 이민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끄는 가방도 하나 있었는데 끄는 가방의 절반 정도는 비워둔 상태였거든요. 여기저기 한 달 살기씩 하면서 그때 남는 음식들을 넣기 위해서 가방 하나에 절반 정도는 비워놓고 휴대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짐이 더 줄다 보니까 이 안에 식량을 넣어도 충분히 휴대가 가능할 것 같아서 가방을 중고로 팔았고요. 옷은 최근 2년 동안 사계절을 2번 보내면서 지금 옷이 총 9벌 남았거든요. 원래 옷이 10벌 있었고 10벌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신기한 게 그 10벌 중에서도 안 입는 옷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잘 신지 않은 슬리퍼를 판매한 것처럼 옷도 하나 줄였고요. 지금 예상컨대 이 9벌 중에 또 안 입는 옷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는 당연히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 최근에 이 검은색 바지를 하나 샀어요. 겉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신축성이 좋아서 외출복, 잠옷으로 둘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는데 여기다가? 스토브에도 넣어야 되는데. 물건이 적으면은요 정말 다양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의 재산이 없어서 불안하다거나 내가 쫓는 꿈에 다가가지 못해서 답답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진 물건을 다 합치면 80개가 조금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거주지를 정해놓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진 기숙사나 한 달 살이 숙소, 에어비앤비나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깊은 고민 없이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튼 물건은 현재 제가 다 관리가 되는 상황, 전체가 한눈에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80개의 물건 중 하나가 경차인데요. 2주 뒤면 다른 분께 양도를 하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차가 없는 상태로 지낼 것 같고 차가 없는 상태로 지낸다는 것은 여기를 떠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디 갈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어디 갈지 안 정해진 상태. 하지만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 언제나 바로 짐을 챙겨서 떠날 수 있는 이 상태. 우와. 그 간혹 가다가 미니멀리스트라면서 여기 주변에 있는 거 다 뭐냐, 물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서재가 왜 있냐, 이 물건은 왜 있냐, 그렇게 생각이 됐던 장소들에 있는 물건 99.5%가 다 저희 게 아니에요. 나또 깍두기 사라다 쑥갓. 명란젓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있는 깍두기는 저희가 키운 무로 만든 깍두기입니다. 너무 맛있어. 벌써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시골에 살면은 진짜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할 일이 많잖아. 그래? 응. 쑥갓 맛있다. 쑥갓? 응. 여행을 안 가면 외식을 잘 안 하니까 식비가 정말 많이 절약이 됩니다. 왜냐면 야채가 거의 공짜잖아. 건조잖아. 고구마는 장모님이 준 거, 무는 우리가 심은 거, 쑥갓도 심은 거. 양반 찌개가 졌어. 양파도 친구가 줬어?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야채를 계속 갖다 줘요. 뭐가 제일 맛있어? 깍두기.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저희가 진짜로 잘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밥 먹고 있을 때 먼저 식사가 끝난 사람이 설거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걸로 전혀 뭐 불편함을 표한다거나. 그런 거 고맙다고 해야지. 왜? 고맙다. 내가 안 해줄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배려잖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가방에서 작업 도구를 다시 꺼내 일할 준비를 합니다.
매번 도구를 꺼내고 수납하는 건 귀찮을 법한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도구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죠.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하려 하면요, 뇌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딴짓을 한번 하고 와야 합니다. 굳이 지금 이불을 거두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작업 모드로 들어가기 싫어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괜히 시간을 끌어보기 위해 양치질도 합니다. 냄새는 꼭 확인하고요. 시간을 끌만한 다른 이유를 만들기 위해 샤워까지 해버립니다. 화장품은 시어버터를 쓰고 있어요. 액체가 아니라서 이동시 휴대하기가 너무 좋고요. 손에 남은 시어버터로 머리를 한번 훑고 나면 삼각김밥처럼 옆으로 붕 뜨는 머리카락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아이패드 키보드로 맥북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자를 쳐볼게요. 미니멀 유목민. 잘 입력이 되고 있죠? 지금 준비 중인 책에 추가할 사진을 넣기 위해 다른 도시에서 찍어온 사진을 분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영화 설정인데 모텔에서 하나밖에 없는 셔츠를 벗어서 손빨래하는 톰 크루즈와 여성 변호사가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여성 변호사가 부탁이니까 셔츠 좀 입어주세요 라고 말을 걸자 톰 크루즈가 셔츠가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변호사께서 짐을 분실했나요? 라고 물어보자 톰 크루즈가 짐은 소유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비록 영화지만 미니멀리스트로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대화 장면입니다. 제목은 잭 리처. 잭 리처의 휴대폰은 칫솔과 여권과 ATM 카드가 전부. 주인공의 방랑자 생활이 너무 자유로워 보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도 하면서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뭐 보조 배터리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맥북도 있고 시계도 있고 카메라도 3대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짐을 줄이면서 방랑자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는 현대적인 내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만 소유한 이 필요한 것만 소유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요, 인솔자를 할 때는 물건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정장도 2벌 가지고 있었고 프린터기도 있었고 호치키스, 스카치 테이프, 형광펜, 볼펜, 명찰 목걸이, 명함, 그 일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튜버와 여행 작가를 하면서 현재 저에게 필요한 걸 다 소유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것만 소유해서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가 이거를 짊어지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건들,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영상 촬영 장비가 제가 소유한 물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휴대해서 만족하는 물건, 이 물건에 둘러싸여서 만족하는 물건이 아니라 나를 먹여 살려주는 물건. 그렇게 따졌을 때 카메라와 컴퓨터가 현재는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 자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신발 한 켤레, 속옷도 지금 한 장밖에 없거든요. 양말도 한 켤레 있고 지갑은 지금 없어요. 여기가 자연재해 때문에 현금 꼭 있어야 돼요.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 현금화는 되지 않았지만 외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환전할 일도 지금은 없어서 지갑을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에 판매를 했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간편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어요. 한국 냉면 맛 라면. 라면. 그냥 냉면도 아니고 냉면 맛 라면에다가 면도 되게 특이하다. 이게 냉면 맛에 사용되는 면이라고 합니다. 냉면 면은 절대 아니야. 원래 보통 2끼만 먹는데 오늘은 3개 먹, 세 번 먹었어. 괜찮아. 이거 이제 됐어. 아니 안 됐어. 나랑 아니야. 일단 오카시 있대. 30초 남았어. 아니 30초 남았어. 가스 못 따냐. 자, 뜨거운 물은 잡초에게 주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주방 도구가 많으면 음식 만드는 건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 정착을 하게 되면 주방 도구는 다양하게 장만할 예정입니다. 일본 스타일. 한국풍 냉면 같아.
냉면 아니야. 물 좀 넣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이런 나무는食べるのが経験としていいね。 물 넣고 국물 마시면서 계란까지 먹으니까 약간 냉면 같다. 밖에서 특별한 볼 일이 없는 날은 평균 7시간에서 10시간씩 매일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함을 느끼는 강박증 때문에 온전히 하루를 쉬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전염병 전에 인솔자로 급여받으며 일할 때는 제가 이런 생활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네요. 사실 앉아서 일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은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현실 도피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잘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메모하고 싶은 글들이 떠올라서 급하게 아이패드에 메모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메모한 글들 중에 쓸만한 글들은 없더라고요. 옆방에서 이불을 옮겨와서 펼칠 준비를 하고 기기 전원은 항상 뽑습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숙면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보통 2시간 정도는 정신이 매우 또렷해지면서 제발 편히 잠들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요즘에는 또렷해지는 정신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도 이해가 어려운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잡니다. 최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오디오북을 구매해서 듣고 있는데요. 틀어놓으면 금세 잠들더라고요. 미키는 뒤통수에 뭐만 닿으면 바로 잠들어서 남편이 매일 밤 어떤 각오로 잠드는지 잘 이해하진 못합니다. 네, 이상 정말 꾸밈없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담아본 미니멀리스트의 하루였고요.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두들 아주 지나치게 건강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니멀하기